수 있는 병증 중에서 오늘은 구안화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구안화사가 뭔지 아시죠? 네. 구는 입, 안은 눈. 이게 한쪽으로 이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요. 한 해부학자 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벨마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안면신경이 마비가 돼서 안면신경마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얼굴과 입이 한쪽으로 이제 돌아간 거를 얘기를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두 가지 타입의 안면마비가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심각할까요? 한쪽은 눈은 괜찮아요. 이마에 주름도 잘 지어지고 입만 돌아갔어요. 자, 한쪽은 눈도 같이 삐뚤어지고요. 이마도 주름이 잘 안 지어지고 입도 같이 돌아갔어요. 어느 쪽이 더 심각한 질환일까요? 왼쪽으로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눈썹까지. 요 돌아간 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왼쪽이 차이점은 이 눈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도 증상이 있느냐, 위에는 증상이 없느냐, 위에도 증상이 있느냐예요. 왼쪽이 더 심해. 왼쪽이 더 심해요. 아니 오른쪽. 오른쪽이 더 심해요.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왼쪽이 훨씬 더 위급한 질환이에요. 이마가 주름을 잡을 수 없는 이거는 이제 말초성이고요. 이마는 주름이 잘 돼요. 근데 요 밑에만 마비가 된 거는 이건 중추성이에요. 뇌에서부터 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마 주름을 잡는 안면신경, 이호신경은 양쪽에서부터 같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턱 주변에 있는 요 신경은 한쪽에서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마비가 되면은 반대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마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초에서 마비가 되면은 양쪽이 다 막히게 되니까 이마까지도 안 움직이게 되겠죠. 자,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이죠. 이 경우는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이 경우는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하다 보면 쉽게 나을 수 있는 경우가 근데 많습니다. 그게 재발이 되더라고요. 네. 재발이 잘 되는데 걸렸다고 해서 재발이 잘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한번 문제가 생길 만큼 좀 체력이 떨어지고 좀 체력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생기기도 하고 혹은 안면신경이 자면서 이렇게 너무 차가운 데서 찬 기운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꽉 눌려가지고 그렇기도 하고요. 혹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외상에 이어서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청신경 초족이나 이런 악성 조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좀 같이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중이염이 염증이 주변으로 번져가지고 생기기도 하고 다양한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증상은 한쪽으로 입이 돌아가 어느 쪽? 자, 이 사람의 왼쪽 얼굴하고 오른쪽 얼굴 중에서 어느 쪽이 마비가 된 쪽일까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이 온 거. 자, 입술이 오른쪽으로 삐뚤어졌죠. 네. 왜냐하면 왼쪽이 마비가 돼서 왼쪽에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른쪽만 근육이 힘을 쓰고 왼쪽 근육들이 힘을 못 쓰니까는 이쪽으로 잡아당겨서 한 거고 이쪽이 이제 건강한 쪽이고 이쪽이 문제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눈썹이 주름이 잘 안 잡히고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감기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입이 제대로 안 닫히니까 자꾸 침이 흐른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조금 증상이 심해지면은 입맛이 좀 변한다든지 청각이 예민해진다든지 눈물이나 침이 잘 분비가 안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안면신경은 이제 운동신경, 이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감당을 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눈물이나 침샘을 분비하는 그런 자율신경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에 미각을 느끼는 이런 감각신경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의 침범을 됐느냐에 따라서 뇌에서부터 구멍을 뚫고 나와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이 턱 밑에 있는 구멍을 뚫고 이제 말초로 내려오게 되는데 보통은 이게 안면마비가 되기 전에 귀 뒤가 좀 아팠어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어느 정도 아팠느냐에 따라서 그 신경을 침범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세게 침범을 했느냐 이런 거를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 깊숙이 들어갈수록 훨씬 더 광범위하게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벨이면 그냥 운동신경만 마비가 돼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미각신경, 혀에서 이제 맛을 느끼는 그런 미각신경까지 같이 마비가 되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청각이 좀 예민해지는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눈물을 분비하는 눈물샘 까지도 마비가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런 뇌신경, 기타 다른 뇌신경까지도 같이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마비가 되느냐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예후를 평가하는 그런 지표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단지 얼굴만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 입맛이나 이런 건 다 괜찮아.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좀 경한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도 별로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얼굴만 마비돼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보통 한 3주나 4주 내에 자연적으로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요. 여기가 한 이틀 3일 동안 엄청나게 아팠어요. 그리고 입에 맛도 잘 안 느껴져. 그럼 이제 2단계죠. 거기에다가 귀의 소리도 되게 예민해요, 그쪽이. 그럼 이제 3단계까지 간 거죠. 눈물도 잘 안 나와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최소한 2달 이상은 가겠구나.
조금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이제는 청각, 평형을 느끼는 감각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막 계속 어지럽고 몸의 균형을 잘 잡기가 어렵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이 안면신경은 7번 내신경이에요. 근데 7번 내신경 주변에 8번, 9번, 10번까지도 같이 침범을 하게 되면은 연화공을 라인 생긴다든지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자꾸만 미식거리 이거 울렁거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혀를 내밀면 혀가 똑바로 내밀지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정도의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면신경 벨마비하고 관별을 해야 될 질환이 하나 있는데요.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안면신경마비가 대상포진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상포진의 특징이 뭐죠? 쑤시는 거. 물집이 생기죠. 수포가 올라요. 맞아요. 쑤시고 막 아프고 물집이 생겨요. 그래서 귓바퀴 주변으로 이렇게 물집, 수포가 생기면서 입이 돌아갔다. 이 경우는 초반에 스테로이드를 한 일주일 정도 고용량으로 투여를 해서 신경이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대상포진에 의해서 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한 10% 정도에서 후유증이 남거든요. 영영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테로이드를 한 일주일 정도 고용량으로 투여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한방 치료를 좀 병행을 하도록 보통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게 됩니다. 치료 경과를 보면은 초반 일주일은 우리가 급성기라고 불러요. 해서 무슨 치료를 해도 조금씩 더 입이 돌아오고 삐뚤어져요. 해서 치료가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원래 초반 일주일은 계속해서 조금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한 3주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주가 지나면은 회복기에 접어들어서 점점 나아집니다.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하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예후가 많이 달라지고요. 전체 안면마비 환자의 한 10% 정도가 후유증이 남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반복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를 좀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반 일주일 급성기 때는 침도 놓고 약도 쓰게 되고 뭐 공독을 쓴다든지 실제로 피를 내 가지고는 사혈을 좀 시켜서 순환을 빠르게 좀 촉진을 시킨다든지 하는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자극량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신경 자극들을 좀 주기 위해서 전침을 건다든지 뭐 건부원 같은 거를 떠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3주가 지나서 회복이 되게 되는데 6개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내에 보통은 다 돌아와야지 이제 후유증이 안 남게 되는데 6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좀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얼굴 자체를 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선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는 얼굴을 좀 지지를 해주거나 리프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근육 자체를 직접 침으로 탁 찔러서 하는 이런 안면 미수침 같은 경우로 근육의 강직 구축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마비에 한 10% 정도가 후유증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6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안면근이 연축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불뚝불뚝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입이 원래는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점점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강직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완됐던 근육들이 점점 이제 굳어지면서 반대로 돌아가고 아주 깊게 주름이 파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신경들끼리 이렇게 연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입이 실룩거린다든지 말을 하는데 눈이 깜빡거려진다든지 원래는 같이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연결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후유증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모터가 멈춘 거잖아요. 점점 이 전선이 살아나서 나중에 전기가 다시 공급이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모터가 녹이 쓸어버려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또 자연스럽게 다 회복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면마비가 일어났을 때 일주일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계속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눈꺼풀을 좀 들어 올리거나 가운데 미간을 찡그리거나 코에 주름을 잡거나 입을 양쪽으로 당겨주거나 양쪽으로 입을 한 번씩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눈을 아래로 보고 눈꺼풀을 좀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눈을 좀 가늘게 뜬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좀 운동을 해주면 좋고요. 자, 눈 주변에 있는 근육들, 얼굴에 있는 근육들을 보면은 요거에 이제 눈썹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에요. 해서 억지로 마사지를 하듯이 이 눈썹을 올리는 근육을 근육 결방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좀 같이 당겨주면서 하게 되면 구축을 좀 막아줄 수 있고요. 눈을 감는 근육은 눈을 따라서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 안화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꼭꼭꼭꼭 눌러주는 식으로 하면 좋고요. 다음에 입을 움직이는 근육은 입을 들어 올리는 근육, 입을 당겨주는 근육, 입술을 내리는 근육 이렇게 다양한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술을 올리는 근육, 입을 당겨주는 근육, 그다음에 입을 내려주는 근육, 요 주변으로 해서 근육들을 억지로 자꾸 좀 늘려주고 하면은 이 근육이 굳어져서 후유증이 생기는 거를 그나마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6개월 이상이 지나서도 계속 그렇게 안 돌아온다 그러면 아예 근육들을 침으로 싹 자극을 줘서 구축을 좀 예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 끝났고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이제 입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치료받으시면 되겠어요? 어깨동무 오시면 되죠. 근데 어깨동무로 오면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떤 경우였죠? 이마에 주름이 잘 잡혀요. 입만 돌아갔어요. 이 경우는 빨리 응급실 가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귀에 수포가 생겼어요. 이 경우는 어딜 먼저 갔다 오셔야 돼요? 이 경우는 피부과에 먼저 가서 항생 그 스테로이드 처방을 일주일 동안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깨동무에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날마다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여러분들 주변 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